현금영수증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메뉴는 이제 현금영수증에 대한 내역을 스크래핑으로 불러오실 수 있으시고, 그 스크래핑으로 불러온 내역을 전표로도 처리를 하셔서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쉽게 전표를 입력을 할 수 있는 메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회사를 먼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조회 기간과 이제 구분값은 이제 매입하고 매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는 말 그대로 전표 처리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리값까지 이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저처럼 이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스크래핑한 내역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역이 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역이 없으시다고 하면 위에 상단에 F3번 현금 영수증 불러오기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분값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조회 기간과 조회 기준, 그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스크래핑 회사 설정 메뉴에서 미리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용법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설정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홈택스에 해당하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현금 영수증 내역을 불러오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휴일 표시에 휴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제 해당 내역과 이제 과세 유형이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세 유형은 뭐 현과 현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세 유형 중에 일반 전표로 되어 있는 거는 공제 여부가 불공제로 되어 있을 경우 일반 전표로 전송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제 여부를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단 팁에도 나와 있지만 1번 불공제, 2번 공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시게 되면 과세 유형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분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계는 환경등록에서 미리 설정한 기본 분계값에 따라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바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표 처리하시기 전에 여기서 미리 뭐 분계라든지 이런 내역들을 확인을 하셔서 틀리신 게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전표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기능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건 검색으로 통해서 현금 영수증 내역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F7번 가맹점 등록은 거래처를 하나 등록을 해놔서 그 거래처에 대해서 계정 과목도 미리 설정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제가 설정한 계정 과목으로 자동으로 전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맹점 등록 옆에 역삼각형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전년도에 만약에 가맹점 등록을 하신 게 있으시다 그러면 전년도 가맹점을 불러오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추천은 이제 해당 거래처에 자주 사용한 계정 과목이 있다 그러면 계정 과목 추천을 하게 됩니다. 차변 따로, 이제 대변 따로, 이제 빈도수에 따라서 계정 과목 추천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통계 기준은 지금 현재 날짜로 딱 1년 기준으로 계정 과목 추천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계 설정을 통해서 이제 계정 과목이라든지 일괄 분계 설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전년도랑 똑같이 하실 거다 그러면 아래 하단에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년도 분계 설정 값을 반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본값으로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기본값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계 설정 옆에 역삼각형 키를 눌러시게 되면 이제 매출이라든지 매입 일괄 변경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공제 여부라든지 유형, 네, 분계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조금 뭐 메뉴 보기가 불편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확대를 통해서 메뉴를 이렇게 크게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시려면 똑같이 가로 축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계가 있습니다. 집계는 이제 공제, 불공제, 공제 유형별로 집계가 되면서 이제 처리랑 미처리 건수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하셨으면 전표 처리를 하시는데 만약에 뭐 저는 화면상에 색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만약 화면상에 노란색이라든지 연두색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이제 업체가 있으시다고 하면 노란색은 이제 가맹점 등록 기준으로 전표 처리한 것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연두색은 거래처 기반 그 거래처에 예전에 전표 처리한 기록을 토대로 이제 자동으로 분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색깔 표시가 되니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다 확인을 하셨으면 상단에 F6번 전표 처리를 통해서 먼저 처리할 데이터를 체크를 해야겠죠. 전표 처리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표 처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메인 매출이나 일반 전표 데이터를 이제 대사 조회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이미 전표 처리한 내역이 있다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가운데에 는 표시가 되면서 체크가 해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택한 항목을 전표 처리하겠냐 물어보면서 가맹점 등록까지 자동으로 반영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표 처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오른쪽이 끝으로 가보시게 되면 전표 유무와 처리 일자도 표시가 되면서요. 나중에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가보시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표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시며 오른쪽 상단에는 현금이라고 뜬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전표 같은 경우는 스크래핑 메뉴를 통해서 전표 처리하는 건이라고 표시가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